됐습니다. 자, 오늘 4월 29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지금 해킹당한 거 아시나요? 알고 있지? 저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저희 지금 유심 대기 타가지고 그때 지금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엄마한테 알려드릴 뭐 보호서. 너네는 어려가지고 근데 저 어른들은 카톡에 모르는데 알게- 너네는 조금 근데 저 카톡에 IBK뱅크 그거 제 계좌 있는데요. 저는 계좌도 돈도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유심 개인 정보만 있을 뿐. 그래서 저 유심 아이고 바꿔야 그래 돼요. 쌤도 걱정인데 지금은 뭐 마음대로 바꿔지냐? 안 바꿔줄 쌤은 거야? 뭔데요? 유신이긴 해요. 나도 SK야. 어. 난 마음 들고 있어. 그냥 저 무슨 뭐 유심 보안인가? 그것도 찝찝하죠. 그 찝찝하지. 뭐 좋을 건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방법이 없어. 뭐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당장 못 하고. 어제 신청을 했는데 40 몇 명이 대기를 타고 있었더라고요. 40만 명이요. 40만 제일 명. 많아. 맞지. 지금 워낙 그게 많아서 준비를 자, 그래가지고 그 기다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지난번에 여러분이 과제했던 거 중에 질문을 좀 받고 자 조용히 하고 질문 받고 문제풀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하여튼 그 이번에 이거 있어보자. 그 뭐 윤성이도 다 많이 이제 뭐 느끼고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산력에서 정답률 올리는 방법은 only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식으로 숫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머리를 많이 써서 계산하는 거 되는 게 있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가서 문장이 길어진 문제는 절대로 수식으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힘이 듭니다. 그죠? 꼭 그걸 해주시고 아마 이번에 오늘 시험 쳐봐도 알겠지만 문자와 식 쪽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숫자 정수 유리수 같은 것처럼 막 복잡한 수식 계산이 있는데 문자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연습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했지만 이 학기를 지나서 뒤에 거 뭐 아까 방정식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들어가 버리고 뒤에 거 쭉쭉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 이거 배울 때 왜 몰랐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은 안 익숙해서 문자가 들어가서 막 마이너스 막 나오면 아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막 이거 고민하다가 뭐 시간 막 하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제 또 집에서도 이제 테스트 결과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쌤도 마음 찝찝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또 보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 무조건 100점 만점으로 초등 과정만 겪어있는 사람은 점수가 80점 밑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죠. 70점대 받으면 충격을 먹는 거야. 그런 게 있어. 네, 왜요? 사람 심리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근데 웃긴 게 고등학교는 가면 한 80점 넘으면 반에서 1, 2등 이런 게. 그렇게. 누구니? 그 누가 시험지를 나한테 저 보여주고 갔는데. 자, 하여간 그래. 그리고 일단 여기 저기 저 중학교를 가게 되면 서술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서술형은 한 문제당 뭐 보통 일반적으로 10점을 잡아주고 10점이요? 근데 그래서 한 60점 객관식이고 40점이 서술형인 게 일반적. 요거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어떨 땐 학기만에 몰아서 주는 데도 다 있는데 때리면 40점. 그래서 어떤 애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쌤 미리 풀어놓고 식을 따로 적으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어. 모든 문제는 서술형 풀듯이 풀어라. 그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언제 이걸 서술형을 정답 먼저 계산해놓고 다시 식을 정리하는 거 말이 안 되거든. 처음부터 바로 적어서 바로 풀어야 돼. 식이라 하는 게 목적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적는 건데 내 정답 구해놓고 보여주는 식을 새로 적겠다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네. 시간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습장 자꾸 연습시키죠. 네. 이거를 연습장을 이쁘게 잘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무조건 이게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정리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도 연습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중학교 가기 전 이런 거 연습해서 중학교 가서 난 서술형 점수 끌고 모으겠다 이런 생각하라. 오케이? 자 어찌됐건 자 지난번 과제 했던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면 오늘 여기 문제 몇 개 같이 좀 풀고 뒤로 진행할게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도 빡지 나오나요? 오늘도 빡지
빡지가 오나요? 오늘은 일단은 없습니다. 오늘은 빡지가 없고 오늘은 빡지 없고 요 연습만 시킬 거고. 자 그러면 특별하게 없으면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후하게 숙제를 적혀줬네요. 후하지 75쪽까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 76쪽을 한번 펼쳐봅니다. 어느 개념편에 쪽이요? 우리 이게 진도 나가는 거예요. 76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 우리 여기 내가 저 홀수번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보다 이거 짝수를 할까? 뭐가 됐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여러분들 좀 힘들어할 만한 거 있으니 그 짝수번으로 풀어줄게요. 그 짝수번 풀고 방정식 좀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이요? 뒤에 들어간 방정식 되는. 제발. 자 8번 문제 봅니다. 자 다음 그림은 한 면에 같은 개수의 바둑돌을 배열한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n번째 놓인 바둑돌은 모두 몇 개가 되는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에서 여러분이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4개 있죠? 맞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자 코너에 4개가 있으면서 여기에 풀마다 한 개씩 있는 걸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림을 분리해서 보는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림도 세 번째는 여기 또 귀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또 이렇게 2개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추가가 되는 게 몇 개씩 추가가 되고 있는 거. 4개씩 추가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n번째가 되면 4 곱하기 n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생각하고 우리는 4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예시를 나는 보여주는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내가 그 예시를 보여줬다고 하는 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보여준 거는 귀팅이 4개 고정하고 안에 걸 보여줬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요. 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얘를요 묶어주는데 자 이렇게 묶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됐나?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거라서 2개가 묶음 4개 있고 3개가 묶음 4개 있고 이런 식으로 겠지? 자 내가 이걸 보여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묶어주는 방법에 따라 또 다른 생각법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좀 더 편할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타일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 풀고 딱 설명된 거 보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른데 이건 되게 머리가 쉽죠? 단순하죠? 엇갈리게 요거 잘 기억해 두면 쓸모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요것도 표시해 놔 보세요. 이런 거는 자기가 묶어두는 표시만 써도 딱 보는 순간 직관적이잖아. 이게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규칙 찾아서 문자화하는 문제 좀 나오는데 저게 애들 좀 힘들어합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보기 중 1차식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다항식에서 몇 차식인지 판단할 땐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잖아. 일반적으로 한 개인 것도 다항식이지만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항마다 이제 차수가 다 틀리잖아. 그러면 차수가 다를 때는 가장 큰 거를 그 당시에 차수를 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기억, 여주, 다소, 문자의 차수가 1차인 거. 자, 찾아보자. 자, 첫 번째 거. 기억 1차 맞습니까? 네. 그럼 기억의 동그라미. 자, 두 번째 거는요.
니은도 1차가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니은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디귿은. 이거는 왜 틀렸어요? 몇 차요? 2차죠.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2차입니다. 2 더하기 1 해갖고 3차 이렇게 나가는데요. 가장 큰 것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자, 리얼은 1차 아닌가요? 왜 아니죠? 그렇지. 포인트야. 이걸 1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모에 있을 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문자가 분모 있을 때는. 그래서 리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상수항만 있으니 아니고, 굳이 가면 미음의 차수를 얘기하라면 0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읍은 맞죠. 이렇게 세 개입니다. 기음은 비읍 세 개. 자, 12번. 지금 얘는 어떤가 하면, 자, 계산 결과가 이것과 같은 것은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건 여러분의 손을 좀 바꾸게 하는 건데, 일단 괄호 앞에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뭘 쓴다? 분배 법칙을 씁니다. 골고루 곱해라.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으로 됩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는 얘를 찾으면 된다. 무엇에서? 밑에 있는 보기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번에서 5번까지 다 계산해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이 답 결정 지으시고, 다 푼 사람은 14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연습장 꺼내셔서 연습장 활용하세요. 그 좁은데 풀면 좀 불편합니다. 항상 연습장은 필수적으로 기본 세팅을 해놔. 필수부자. 그러면 옮겨 넣어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틀린 문제를 학원에서 고치고 간다 그래. 그렇게 해라. 미리 말해.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야 점수가 다도.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맞춰. 오늘도 틀린 문제 연습하고 간다고. 근데요. 암기가 안 가겠다는 문제 같아요. 이단 자, 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혹시 푼 거 있으면 나랑 꼭 비교해 보세요. 마이너스 2를 골고루 곱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됐나요? 그럼 두 번째는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 골고루 해준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x에 마이너스 3. 또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얘랑 나누기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4 나누기 2는 마이너스 2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마이너스 9로 나눠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으로. 또 마이너스 4를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로.
자, 여러분들 이제 요 계산 확인해 보시고 계산이 또 어려운 사람은 또 아직 연습 조금 더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하였을 때 x의 개수가 가장 큰 것. 자, x의 개수라고 했죠. x 앞에 뭐다? 곱해진 수고요. 개수 얘기할 땐 항상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에 자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1번 계산한 결과를 나한테 불러주세요. 2x 2x 맞아? 왜냐하면 1 빼기 2에 더하기 3 1이라고 한 건 x 앞에 개수를 순간 없다고 생각했죠? 0이라고 봐서 1이라고 대답했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건 1입니다. 쌤 말 맞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1번의 개수는 2입니다. 자, 정리하세요. 2x라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자 동그라미 2번도 계산해서 불러주세요. 음. 12분의 11x 나오나? 자, 다른 사람도 12분의 11x라고 나옵니까?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분배 법칙을 한번 해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귀찮죠? 아까 있는 조 계산에서 또 동양 계산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x-15라고 얘는 그냥 앞에 개수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수라서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확인될 거고. 자, 4번은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머리가 뜨거워. 벌써 지금 아까 시험 쳐서 틀린 것 때문에 머리 아픈 거야? 좀 뜨거워. 충격받았네. 뜨거워. 충격받았어?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자,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골고루 곱해줄 건데요.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있죠.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골고루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떼고 2분의 1만 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붙여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로만 갑시다.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서 수를 곱하게 하는 걸로 가자고. 오케이? 그렇게 가야 안 헷갈립니다. 하나로 통일할게요. 자,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게 하면 3분의 1과 6을 곱해. 그러면 2x가 될 거고 3분의 1과 9를 곱하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과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또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이거 뭐 2x 마이너스 x 없어지는데 0인데요? 0인데 0x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x라고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0은 이 앞에 있는 거는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냥 0이 되면 그냥 없애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애들 그 실수 좀 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4번은 x의 개수는 뭐다? 그냥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오케이, 3번 이렇고. 그 다음에 자 5번 여기 이제 소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요 계산하려고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든지요. 그죠? 그럼 여기 5번에 그 동요한 건 1.4x랑 뒤에 있는 5분의 8x 이렇게 두 개 동요항이고 마이너스 0.2에 5분의 1인데 자 요거는 0.2가 5분의 1인가 아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사라지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나는 금방 바꿀 수 있어. 어떻게? 1.6이야 라고 생각하고 1.4, 1.6에서 3x라고 빨리 뽑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얘를 자 분수로 바꾸어서 10분의 14니까 5분의 7 맞죠? 5분의 7 더하기 5분의 8에서 5분의 얼마? 15x를 하고 3x라고 갈 수도 있겠죠. 길은 다 다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팁으로 한 게 알려줄 게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 보고 밝혀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x의 개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x 개수만 알면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상수항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계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 동그라미 3번 주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시험용 공부인 거야. 시험을 치른다면 우리는 이런 훈련하는 거야.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자, x의 개수 알고 싶으니까 이거 분배 법칙 써서 자 상수항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x만 들어가는 것만 뽑아내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에서 x가 들어가는 건 요거 두 개 곱밖에 없죠. 그리고 뒤에 뭉쳐진 곱에서 x가 들어가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와 4x만 바로 적어서 개수가 1인 것으로 바로 확인하고 끝내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풀이할 때. 이해가 돼? 꼭 이 답을 정답 끝까지 가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나중에 되면 좀 씁니다. 이해됐나요? 특히 또 4번 같은 경우도 이거 뒤에 또 계산하기 벅차잖아? 그럼 얘네는 3분의 1 곱하기 6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계산했는 얘만 뽑아내서 0이라는 걸 금방 계산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정법대로 다 계산 다 하고 확인하겠죠? 실전이다. 만약 학교 시험이다. 그럼 필요한 것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 때문에 못 풀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그런 거 구분 짓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모하시죠. 여러분들이 안 적으시네. 집에 가면 딱 까먹는단 말이야. 뭐라도 적어 놓으라고. 딱 필요한 거 x의 개수에다가 문제 x 개수의 밑줄 긋고 이것만 찾아라라고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게 요령인 거예요. 연습할 때야 다 하는 게 맞지만 실전이라면 그렇다. 그게 공부가 차이 나는 거야. 시험 대비랑. 오케이? 무조건 이제 중학교 내용에서 시험 대비는 시간 관리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푸니까 다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죠. 정해진 시간에 못 풀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되게 좀 이제 잔인한 현실이지. 자, 그러면 14번 내용 풀이랑 자 문제 풀이의 팁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식을 계산하였을 때 A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하네요. 왜? 이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좀 줄게. 너무 쉬는 시간 빠른데. 그래, 네가 오늘 내가 뒤에 한번 당겨서 풀어볼래 했더니 나다가 아파. 쇼 아니야? 쇼. 그러니까 근데 자기 몸이 의도적으로 아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진짜. 그러는데요?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는데 말로 해서 안 되잖아. 그러면 이유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아파.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게 심한 사람은 예를 들어 수능 시험 칠 때마다 꼭 아파서 시험 못 쳤다는 핑계가 만들어져. 긴장감이 크니까 몸이 진짜 아파. 핑계가 아니고 그런데 사실 아닌데. 아니 근데 결과는 아픈 건 맞아. 근데 의도적으로 몸이 아파지는 거야. 바라는 게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어. 얘 왜 그래? 아니 근데 얘는 열이 나잖아. 자 어찌됐건 잘 봐. 자 우리는 이걸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번잡합니다. 아이씨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들죠? 네. 그러면 자 딴 거 다 치우고 만약에 이걸 계산하라고 했다라면 여러분은 머리가 복잡한가요? 아니요. 똑같은 거야. 네. 그냥 여기 이게 들어갔을 뿐이잖아. 이 친구가 들어갔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게 시각 차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 중학교 와서 어려운 문제라 하는 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근데 안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쌤도 보면 이거보단 복잡해. 그렇지만 자꾸 이런 의식을 갖고 보니까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풀이법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얘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통분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라고. 3, 5,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30. 30. 야, 딴 놈은 왜 계산 안 해? 아. 이것들이 주워 먹네. 야, 너 수학 딴 거지야?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럼 3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30이 되면 10을 곱하기 한 거죠. 근데 곱하기 할 때 항상 여러분은 여기 분자의 덩어리에 괄호를 치고 곱하기 하는 걸 떠올려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쉬워요. 왜 쉽냐? 마이너스가 한 개도 없잖아요. 헷갈릴 게 적죠. 자, 어찌됐건 10을 곱하기 하는 걸로 상상을 하세요. 됐나요? 그럼 곱하면 얼마? 20a 플러스 10 계산 됩니까? 다음 자, 요 마이너스 적으시고 또 요거 30이면 여기는 얼마 곱하기 한 거예요? 6이죠? 하면 여기도 6을 곱하기 하는 걸로 그러면 24a 플러스 18 또 여기가 되는 것은 여기에 5를 곱하기 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또 차례대로 5 곱해주면 25a 플러스 20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분모 30이니까 자 하나로 묶어줄게. 그럼 여기서 이제 동료한끼리 계산해 보면 20a에 마이너스 24a에 플러스 25a 요 마이너스 갖다 붙이는 거 요 빼먹지 마라. 골고루 해야 된다. 이거 얘만 하고 얘 안 빼준 애들 꼭 있대. 분자가 복잡하면 꼭 괄호로 한 덩어리인 걸로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남는 거 10 마이너스 18 플러스 20.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20에 자 내가 볼 때는 얘 둘을 먼저 해주는 것도 괜찮네요. 마이너스 24에 25 더하면 1이라고 하는 계산 좀 편하죠. 그러면 자 분자는 21a 자 플러스 10 마이너스 18 플러스 20 요거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좀 쉽겠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 친구 항을 분류해서 적을 때 자 쌤 이거 뭐라 그랬다? 하트 신공. 우리는 무공을 닦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 말을 그 계산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 그 뭔가 기억이 나야죠. 그럼 30분의 21a 플러스 30분의 12. 자 분모 분자 약분해야겠네요. 얼마로요? 3으로. 됐죠? 또 3으로 해주면 10이고 4인데 아직 약분이 좀 덜 됐는데 처음부터 6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보인 사람은 또 2로 해주면 5가 되고 2 끝까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질문 뭐죠? A의 개수와 상수의 합. A의 개수는 10분의 7 이렇게 됐나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뭐 열나? 예, 거기 컨디션이 안 좋네. 야, 너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와. 녹화 또 시작합니다. 자, 쉬는 시간 충분히 잘 가졌죠? 아니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자 16번까지 설명했고요.
자, 여러분들 그 15번 같은 경우 이게 수계산은 참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책의 해설의 풀이 순서대로 꼭 자기 노트에 흉내를 꼭 내가지고 한 적어도 서너 문제는 그 흉내를 내세요. 몇번 아니, 풀어야 돼요? 지금은 18번 풀 건데 15번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흉내를 내고 하고 있어봐. 18번은 한번 해볼까? 자, 뭐 어렵진 않은데요. 자, 18번 같은 경우는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A와 B의 값이 무엇인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B-2의 A-B가 되어 있거든. 자,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이제 뭐에 관련된 문제인가 하면 이겁니다. 대입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입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신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어떤 사람은 2의 B 자리에 x-7을 넣으시고, 자, 문자 자리에 뭘 항이 두 개 있는 거 이상 있는 거 넣을 때는 꼭 괄호 쓰면 된다. 마이너스 2를 하시고 또 A와 B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A가 2x-8에 마이너스 B죠. 그러면 x-7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7로 뭐 요것도 요거를 중괄로 하고 요런 표현법 쓰는 게 여러분 그거에는 맞겠지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적어 준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대입하고 풀려고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기 전에 얘를 제시된 걸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가는 게 문제의 방법입니다. 이 문제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분배법칙으로 전개하겠죠.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2b.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4b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있었던 ab를 대입을 하라는 겁니다.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만들어 놓고서 이걸 계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무작정 대입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식이 심플하다면 끝 바로 대입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처럼 약간 식이 복잡하잖아. 계산을 해서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필수야. 이렇게 하는 게 요령이고. 자, 애들 자 20번 문제는 애들이 풀면서 자꾸 화를 내더라고. 얘는 내가 왜 얘가 잘못 푼 걸 내가 다시 풀어줘야 돼요 이러면서 막 성질 내더라고. 맞지 윤성이? 애들 딱 특히 저 지우가면 나하는 소리야 이런 소리. 아니 그리고 아니 M번째 이런 거 18번도 굳이 왜 13번째를 궁금해요? 그냥 만들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을 또 우리는 이제 5글자 이렇게 얘기하죠. 뻘개졌어. 프로 불편너. 그죠? 얼굴이 프로 불편너. 뻘개져. 응 나? 아, 더운가? 그래? 너 문제 보고 열폭했구나. 아니요. 이 문제 보자마자 열폭했네. 자 봅니다. 자 요거 문장 잘 읽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 우리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있죠 이거. 자 봅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에서라고 했으니 그냥 우리 그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2x-4를 뺐어야 했는데 잘못해서 더하기 했다,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하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혹시나 빼기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꼭 이렇게 여러분은 괄호를 활용하세요. 지금은 덧셈이라서 괄호 적거나 안 적거나 결과 똑같았지만 만약에 빼기 해야 될 경우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한 덩어리는 괄호로 묶어주는 생각을 해서 풀든지 적든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했더니 5x-7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를 더하기 위해서 된 거니까 여기 어떤 방식 네모는 5x-7에 여기에 있는 이 괄호의 값 2x-4를 빼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면 괄호가 있어도 한 방에 할 수 있겠지만 자 지금은 그냥 전법대로 천천히 부호 바꿔주는 작업 할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동량 정리하면 3x에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답이라고 적으면 그냥 틀리죠.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고?
바르게 계산한 답을 또 묻습니다. 결국 계산 두 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3x-3을 다시 여기에 있던 2x-4를 다시 한 번 더 빼주면 되겠다. 아, 갈게요. 왜 벌써 가노? 집 가서 하려고. 다른 것도 사야 되나? 아, 자식들이. 아 진짜 할 거예요. 진짜지? 그러면 그 프리덤을 그 정도면 되겠나? 하여튼 내일 시험 치고 나한테 보고 꼭 해라. 안 돼요. 아, 해라. 그 폰이 엄마한테 있는. 아, 이거 어찌됐건 알려줘. 자, 3x-3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 됐지? 계산하면 얼마? x에 플러스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자, 쌤이 그래도 숙제로 풀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수 문제 풀어줬으니까 또 여러분이 또 집에서 일단 여기서 79쪽까지는 과제로서 여러분이 한번 또 네. 고민을 해보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은 1차 방정식을 저기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 설명이 봐야 87쪽이 끝입니다. 87초까지 잘 나가면 87이에요. 여기까지가 더 이상 나갈래 나갈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안 나가는데요. 자, 일단 여기는 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적인 걸 또 쌤이 또 강조해서 자, 잘 들으십니다. 어허, 아저씨들 한잔 하셨나요? 네, 갑자기 쌤이 불러도 왜 뭐 대꾸도 없고 뭐 지 할 말만 하고 술 취해서 그렇거든. 자기 할 말만 해. 했는 말도 하고 술이 그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아버지들이 술 드시고 오시면 좋은 집 있잖아. 용돈 지갑 열어가 우리하고 용돈 아닌데요? 막 맛있는 거 아닌데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아니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공부하실지 되게 어? 지금 술 안 먹으신지 한달 정도. 아 그래? 저희 엄마 아빠 어제 술 많이 마셨는데. 아빠는 토요일마다 마셔요. 주말마다. 좋아? 요즘은 옛날보다는 덜 먹어. 자 일단은 봐봐.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아니에요. 뭐 들어본 기회가 있을 거야, 그지? 그렇지. 정식이라는 거야. 읽었어요. 자, 이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정식이 대신에 등식을 알아야 돼요. 이 등식이를 모르면요, 등신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저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등신. 등신, 이런 등신 그러면서. 자, 근데 이제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이 기호 알죠? 네. 네. 얘를 뭐라 그래요? 네. 등호. 뭐 우리가 읽을 때는 적어놓으면 는이라고 읽지만 이름은 등호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등호예요? 얘 이름 등호야, 등호. 양쪽이 똑같다는 말이야, 등호. 이 호자는 기호겠죠. 같은 기호인 거야. 그래서 요 기호를 적고 여기가 왼쪽이니까 얘를 좌변이라 하고요. 그러면 오른쪽은 뭐라고 하겠노? 우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좌동, 우동이라고 또 하죠, 한국말로. 왠지 그 생각이 났어. 좌동, 우동. 양쪽이 왠지 그 말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자가 뭔가 약간. 그래서 자 어찌됐건 요 기호의 의미는 왼쪽과 오른쪽 즉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오늘 거예요. 이렇게 그 하니.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등호 들어가는 식이라는 의미로서 등식입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요렇게 입을 요렇게 양쪽 벌린 요 기호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요런 거에 밑에 요런 거 있는 거 우리 배웠잖아. 이상, 이하, 미만, 초과. 혹시 요런 기호는 이름이 뭘까요? 글쎄요. 더 크다. 유추해봐. 얘는 똑같아서 등호라고 했죠. 얘는 좌우변이 똑같나 다르나? 같지 않지요. 한자어로 아니 부. 부호. 부등호. 들어갔어요. 그래 맞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유추를 한 개 합시다. 등호가 들어간 식이 등식이면 부등호 들어간 식은 부등식.
그래, 그게 중학교 2학년 나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식의 좋아요. 원리가 말이 이렇다 하는 거 알면 조금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왈왈.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우리는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거라서 문제 풀 때 우리는 좌똥우똥만 신경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던져놓고 재밌다. 내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또 넘어가서 이거 배울 때 또 이 내용 끄집고 올 거예요. 그때 돼갖고 또 그때 돼서 또 쌤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우기지 마라. 나 분명히 얘기했다 나. 자 어찌됐건 자 등호 들어가는 게 등식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등식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자 어떤 그게 있냐면 자 등호 들어가면 등식이라 했잖아.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2 더하기 1은 3.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네. 등식 맞죠? 네. 등호 들어갔잖아. 이게 등식이야. 얘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오케이 참 우리는 누구나 바보 아니면 압니다. 네. 그죠? 자 이거 이 참이지? 아니요. 너 눈빛이 왜 그래? 참 거짓말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은 되게 경멸하듯이 보는데 거짓이요. 거짓이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등식은요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 2x 플러스 1이 5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등호 들어갔으니 등식 맞습니까? 좌똥 우똥 있잖아요. 그러면 등식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르죠. 너는 X가 너는? 뭐를. 너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않아. 알 수 있어 없죠. 없어? 알수 없죠?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옵션을 걸겠습니다. x가 1일 때 어때요? 아니 거짓. 거짓. x가 2일 때는요? 3. x가 3일 때는요? 거짓. 자 지금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참인 경우는 뭐지? 틀려요. 2인 경우에만 참이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자 등호 들어간 등식인데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이씨 이런 게 뭐였더라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거 잘 봐. 내가 아까 등호는 분명히 참 거짓이 결정 나는 거라 했어. 네. 여기에서 그지 x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는 모르는 값이라서 미지의 수, 미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수란 말도 들어봤죠? 네. 어디 그래서 미지수 x의 값이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이 정해지면 참 거짓이 결정나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없어. 그러나 x의 값이 뭐다 되면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우리 결정 지을 수 있어. 이런 거를 방정식이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책 내용 한번 다시 돌아서 살펴보세요. 84쪽에 봐. 바로 1번에 자 등식 부분 봐. 뭐라 돼 있노?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 깁니다. 우린 긴 거 싫어하죠. 네. 그냥 등호 들어간 식이에요. 그냥 이해됐나? 그 다음에 또 참고 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그러니까 통틀어서 양변. 또 그 식을 양변기 또 올렸네. 이게 뭐예요? 양변기. 양명이는 뭐예요? 똥 누른 거. 네 아침마다 한번 걸터 앉아 앉았지만 나오지 않니 너? 양변기. 변기. 저 며칠 안 먹었는데. 아 그래? 어? 그래 우리 아픔이 있네요.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자 바로 이거. 며칠 안 먹었어. 자 그다음에 자 바로 2번 자 여기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설명 잘 보세요. 며칠도 안 자 뭐라고 됐냐면 네.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자 아까 우리 했으니까 뭔 말인지 확실하게 알겠죠? 네. 이 말 뜻을 정확하게 해야 돼. 지금 고등학생 중에도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뭐 설명할 사람 꽤 됩니다. 그러니까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응용한 문제를. 자 그래서 자 미지수라고 돼 있는 거는 자 방정식에 있는 x, y 등의 문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 거지 x만 미지수인 게 아니에요. a, b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윤성이라고 하는 걸 미지수로 해서 윤성이라고 적으면 저요? 윤성이가 미지수인 거야. 너 글자, 너 이름 글자로 적어서 그걸 수식으로 풀어도 그만. 그러니까 기호라고 약속인 거야. 뭐 뭔지 알겠나? 그래서 그냥 모르는 값이면 그냥 그게 미지수예요. 어떤 기호로 표현하든. 기억 니은으로 적어도 돼요. 다만 많이 안 쓸 뿐. 일반적으로 x, y, 특히 x를 많이 쓸 뿐입니다. 아시겠죠? 미지수는 유일하게 x만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 또 들어가면 자 여기 한번 봐봐. 네. 아까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특정이 되었을 때 이 등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판별했잖아. 그랬을 때 참이 되게 만드는 이 미지수 x의 값 있죠. 이거를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등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 이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 한다 했다. 아시겠죠? 왜 근이에요? 해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이름이 그거예요. 근이나 해라고 얘기하고 방정식의 해나 근을 구하는 거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말의 뜻 알겠나? 방정식 풀어봐라. 그럼 뭐다? 얘가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을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령 보세요. 자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글 보이죠? 뭐라고 돼 있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말 뭔지 알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거기 이제 바로 3번에 보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너 또 항등살 떠올렸지?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요거는 중학교에서는 크게 많이 어렵게 안 다루고 고등학교 하면 이거를 정말 깊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놓을 필요는 있어요. 자 어찌됐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러나 항등식은 말 뜻이 항상 등식이 참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언제든지 x가 뭐가 오든지 간에 좌동 우동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하겠죠? 똑같이 적으면 되죠. 좌변 2x 플러스 1 적고 우변 이렇게 적어보면 끝나죠. 이게 항등식이에요. 똑같잖아요. x 자리 같이 읽으면 등호성립하죠. 맞죠? 일단 기본 똑같으면 항등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문제 순진하게 줄까요? 아니요? 자 예를 들어 옆에 자 85쪽에 필수 문제 3번 한번 보세요. 아이고. 다음 보기 중 항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돼 있는데 좌변 우변 똑같은 거 눈에 보입니까? 몇 배요? 없죠. 어디 똑같은 거 어디 있는 거? 똑같게 적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면 같은 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 건 니은 봐라. 니은 x 곱하기 5가 좌변이죠. 실제로 x 곱하기 5라는 거는 5 곱하기 x가 되고 얘는 곱하기 생략해서 5x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좌변을 정리해주면 좌변 우변 똑같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봐. 그 다음에 자 비읍을 보세요. 비읍은 좌변이 x 플러스 2x 돼 있고 우변 3x 돼 있죠? 그냥 이거 표현을 이것처럼 똑같게 안 적었잖아요. 하지만 계산해 보면 좌변 정리하면 어떻게 돼? 3x. 3x는 3x. 항등식 맞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로서 자 마지막 줄에 있는 자 이응을 보세요. 이응을 보면 또 좌변에 2에 x 플러스 3 돼 있죠? 그리고 우변에 2x 플러스 6 돼 있죠? 항등식 맞습니까? 왜 맞아요? 네? 요거 풀면 2x 플러스 6이죠. 우변도 2x 플러스 6이네. 똑같네. 항등식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됐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뭐 새로운 용어를 한 개 더 배우고 해야지 확실하게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우리가 수식을 적을 때 자 이제 이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자 0 곱하기 하는 거 원래 항이 없어진다 했잖아. 자 근데 만약에 0이 곱해진 경우로 생각할게요. 요 개수가 1이 아니라 0을 곱한 거예요. 0x는 자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자 x 자리에 뭘 넣어도 항상 0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항등식의 대표적인 식의 모양이에요. 음. 이해가 되나? 0x는 0이다. x 자리에 너네가 그 어떤 수를 넣어도 0을 곱하면 0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수를 만들어서 0을 곱했는데 0이 안 되는 수를 만들면 여러분이 첫 번째다. 그렇게 수를 만드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논리적으로 그런 수의 책을 확실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 논리적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수를 아직 못 만들어. 누군가 만들면 실제로 너가 우리가 만들어봐. 쓰는 음의 수 있죠, 음수 있죠. 이거 활용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거. 유명한 수학자들도 이 음의 수를 인정하지 못한 시기가 꽤 마이너스요? 됩니다. 그 정도로 수락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발견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런 거. 마이너스. 자, 여튼. 그러면 만약에 또 이것도 봐. 0 곱하기 x가 자 3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은 이런 걸 만족하는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만들면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걸 만약에 방정식으로 보면요. 얘는 뭘 넣어도 다 되잖아요. 아까 만족시켜준 x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 했죠.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요. 해가 아무거나 또는 근이 무수히 많다. 그럼 얘는 얘 만족하는 게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해가 없다. 됐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딱 요 틀을 잡아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자, 등식이라 하는 거, 본질. 방정식이라 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무조건 이 본질은 등식입니다. 등호 들어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실상은 이게 진짜 칼로 두부 자듯이 딱 경계가 있진 않아요. 아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냥 뜻이 각각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그렇지? 너 자꾸 항정살 또는 항정식 떠오르겠죠. 넌 한정식이겠죠. 됐죠? 자, 이렇게 두 구분 잘 지어세요. 할 수 없이 여기 자 쌤이 등식의 성질 설명을 포기하고 85쪽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일단 자 거기에 84쪽의 개념 확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보기 중 등식을 고르시오. 자, 등식을 고르란 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으면 됩니다. 거기 예시 중에 자 등호 있는 거 불러보세요. 이은 그다음에 리을 이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필수 문제 1번 한번 봐봐.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어떤 수 x의 5배에서 6을 뺀 값은 이 은이 아까 지우가 말했던 기호 적자 말자 는이라고 읽었잖아.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수 x의 5배에서라고 했으니까 5배 하면 5x라고 적으면 되겠죠. 여기에 6을 빼라. 이것은 12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럴 거 없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예만 돼주면 이제 수학은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자, 바로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변이 4개 있죠. 똑같은 게. 그래서 둘레는 어떻게 된다? 4x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둘레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 문제에서 20 돼 있죠. 그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번. 왜 말들이 없어? 네? 왜 말들이 없어? 어려워. 하나였냐? 너무 쉬워서 대꾸 안 한 거야? 자, 3번 문제 봐봐. 자, 이번에는 한 자루에 700원인 연필 X 자루와 한 개에 800원인 지우개 5개의 가격. 그러면 자, 연필 가격은 700원이 X가 있으니까 700 곱하기 X에서 700X 연필 가격이야. 지우개 가격은 얼마인데요? 800원짜리가 5개 있죠. 얼마야? 800 곱하기 5. 5개. 그럼 4,000원이죠. 이렇게 합쳤더니 결과가 얼마? 7,500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4번. 학생 한 명이 입장료가 X 원인 미술관에서 학생 3명의 입장료는 3,000원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 명이 X니까 3명이니까 3X. 이게 3,000원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85쪽 조금 넘어가도록 합시다. 거기에 개념 확인과 필수 문제 2번까지 내가 풀어주고, 아까 필수 문제 3번에는 한번 연습해줬으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자, 개념 확인 봅시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자, 아까 우리가 일단 참 거짓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제 시작이 x의 값을 줬습니다. 0이나 1이나 2나 3이나 요 중 x 값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괄호 1번은 2x 플러스 3은 5x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좌변에 있는 2x 플러스 3의 값을 x의 값 0, 1, 2, 3을 차례대로 넣어서 좌변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x의 값 자리에 0을 넣고 좌변 계산하면 자, 3 나오는 예시를 적어놨지? 그것처럼 x 자리에 1을 넣으면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좌변은 1을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2x 플러스 3에서 x 자리 1을 넣으면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3이에요. 요거 2죠. 그래서 결과 5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2x 플러스 3의 값이라고 하는 거 x 1일 때 5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 결과만 적읍시다. 5라고 적으시고, 그러면 2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2일 때는 여기 2 넣으면 2 곱하기 2에 더하기 3 아니야? 7. 그 다음 자, 네 번째는 같은 방법 하면 얼마겠노? 9. 그렇죠. 왜? 2 곱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변의 값도 정할 건데, 우변은 5x, 즉 5 곱하기 x죠. 그 x 자리에 그 값 x의 값을 차례대로 넣어주면 0을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좌변 우변이, 좌변은 3인데 우변 0이니까 이게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x 자리에 1을 넣으면 5x의 값은 얼마다? 5가 되죠. 그럼 이 좌변도 5고 우변도 오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 참이 되겠죠. 참. 됐나? 그렇게 적어. 그럼 세 번째 거는 좌변은 7인데 x 자리에 2를 넣으면 10되죠. 거짓. 10되니까 이건 거짓. 그럼 마지막은 3을 넣으니까 15가 되죠. 거기서 또 9고 15니까 거짓. 그래서 이 친구의 해는 참이 되는 건 x가 1일 때니까 x는 1이라고 적는 게 이걸 풀이하는 거예요. 밑에 해라고 한 거에 x는 1이라고 적어요. 그 중에 그 x는 1이라고 적어요. 이해가 되나? 방정식을 풀면 x는 1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줘야 돼.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괄호 2번도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을 계산하셔서 참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좀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과제로. 자, 필수 문제 3번 봐요. 자, 다음 방정식 중 해가 x는 3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지금 여기 1, 2, 3, 4, 5번 등호 들어있는 등식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x 자리에 3을 넣었을 때 좌변 우변이 같은가 틀린가 찾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 그래서 x 자리 3을 넣고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봐. x에 3을 넣으면 좌변 얼마인데요? 3 빼기 6이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좌우변이 같자. 그럼 1번은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필 들고 밑줄 한 개 그을 게 있는데요. 제일 밑에 문항 3-1번 문제 있죠. 그 중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밑에 밑줄 그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x의 값에 관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장 길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필수 문제 3번처럼 항등식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문장의 말 뜻을 분명하게 합시다. 이해됐나? 아니? 네. 그렇게 해서 과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알림장을 꺼내세요. 뭐라고? 뭐가 싫다는 얘기가 막 쏟아지는데. 자, 우리 여기 개념표는 방금 한 85쪽까지 하면 됩니다. 우와. 자, 지난번에 유형은 63쪽까지 했죠. 네, 오늘 몇 일? 아니 몇 일인가요? 오늘 28일입니다. 어? 8일입니다. 29일 아니에요? 아, 맞네. 29일이네. 잠시만. 내가 그러면 이거 맞는데. 좋아요. 아니야. 오늘 내가 이 숙제 요 부분 맞을 건데. 야, 오늘 그럼 29일 맞지? 네. 내가 29일. 선생님 저도 머리가 아파졌어요. 택시. 자, 일단 그러면 유형편 지난번에 63쪽까지 했으니까 오늘 7초까지? 65초까지요. 양심이 없으신데요. 저 원래 자, 일단 요거 없어요. 근데 이게 문자화식인데 이 책이 조금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65초.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질문 65초까지. 받을 각오를 할게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69쪽까지 일단 요거는 완성해 주시고 무엇을 놀래나 그렇게 뭘 그리 놀라나. 자, 그 다음에 부교재. 자, 부교재들은 각자 쌤일 안 들고 왔어. 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입력해놓으면 적어놓고 하면 돼요. 자, 너네 각자 그러면 센 B 일단 앞에서부터 쓰기 싫은데. 센 B는 너무 많이 20문제 푸죠. 20문제. 자, 그 다음에 일품 제발 많이. 너는 15문제. 아 왜요? 5개 빼주면 되잖아. 선생님 그래도 다섯 개 차이야. 됐어요. 차이가 이게 어려워서 차이가 예문이 얼마 어려워. 안 나와. 됐죠? 그 다음에 너는 됐으면 요거 보고 불러야 계산 문제를 내가 가져갔는데 좀 많이 대신에 들어보면 네가 내 알겠어. 거를 새로 사주던가 해야지. 아까 오늘 저 틀린 게 좀 있는데 뒤에 내일 나와서 딴 연습 것도 좀 다 하고 가요. 찍는다 앞에. 계산 빨리 해보여요. 뒤에 나와서 조금 그거 이제 더 안 좋은 거야. 알겠어. 다른 덕지는 요거고 그리고 수술률 덕지는 거 비풀이 풀이. 그다음에 지금 요거율이는 일단은 오늘 숙제 요것도 요거는 포함시키나요? 뭐 문제를 포함시켜주시나요? 유형편은 확실하게 해버려. 어차피 요것도 보면 이걸 문제를 하고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다음 나머지는 챙겨서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숙제 여기까지 다 줬어. 여기 저 앞에 이거 있는 남아야 돼요? 문제도 아, 포함. 그거는 포함 아니죠. 아예 그럼 저 여기 있어야 돼요. 잠시만 대기해. 저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야, 너 오늘 뒤에 남은 거 틀린 거좀 한번 더 풀어볼 거지. 그러면 너 그거는 저희 엄마는 거 생일을. 자, 그래 일단 그럼 오늘은 우선 오늘은 나 일찍 가도록 하고 엄마 때문에 화내실 그리고 것 너는 같긴 뒤에 그냥 남아서 있고 조금만 더 하고 얘도 남아요? 하고 저기 웅재 너는 근데 나 하고 결제야. 다음에 뭐 이렇게 따라고. 되면 그때 무조건 남아야 되나 핑계 대지 마. 그 아카바라는 곳. 알았지? 아카바 정문 앞에. 근데 숙제 다 잘 챙겨서 가까운 해놓은 거 거. 어디야? 내가 가는 데로 가면 돼. 그래 옆 가깝지? 가까워. 가까우면 됐어. 생각보단 가까워. 선생님